자, 연세대학교 폭탄 테러 피의자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자, 어제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그 범행 동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왜 그러셨는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자, 글쎄요. 지금 살인미수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형법 119조에 있는 폭발물 사용죄로 일단 의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물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또는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은 이 폭발물 사용죄 이외에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에 대한 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폭발물 사용죄의 그런 문구를 법조항 문구를 잘 보면은 여기에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네. 그게 바로 살인, 상해 등등인데 그렇다면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폭발물 사용죄이기 때문에 굳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그렇습니다. 않아도 이 법조항 하나로 지금 이 하나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용. 자, 어떤 내용으로 동기를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평소에 이제 심하게 이제 질책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욕설이라는 게 표현은 있었지만 진술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욕설까지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욕설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니까 논문과 관련돼서 본인이 교수님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다. 그것을 원한을 삼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교수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입장 어떻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대립하는데요. 일단 피의자는 심하게 질책받았다, 평소에. 네.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만, 네. 어제 피해 교수는 그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한 것 뿐이고, 그리고 또, 피의자가 평소에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또, 해당 학생의 어떤 피의자 김 씨, 제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똑같은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같은 교수님 아래에 저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었을 텐데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그 제자들은 약간 교수님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평소에 이제 그 다른 동료들이 이 김 씨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더라도 스승과 제자, 교수와 학생 사이에 둘만 아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동료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 피의자 김 씨만 특별히 심하게 꾸짖거나 특별히 심하게 꾸중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 해당 교수, 피해 교수가 김 씨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제자, 학생들에게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가해 행위를 한 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소영 기자, 그러면 이 학생이 근데 이제 평소에 일기를 되게 열심히 썼다는 얘기가 들려요. 일기장 내용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하고요. 평소 교육 관계는 어땠는지 그 부분도 나왔습니까? 네, 지금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기장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좀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일기장에 연구가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은 좀 부분 있긴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김 교수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유독 반감을 드러내거나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교우관계에 대해서 또 주변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주변인들은 오히려 좀 좋았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우관계가 좋았던 편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매우 성실한 학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가정부라도 없고요. 부모님들과 굉장히 자주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력이나 치료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직 수사가 미진한 거예요. 범행 동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대부분 이제 사실은 거기 아래 지도하는 학생들 뭐 욕설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 교수를 말씀하는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치 개인 비서처럼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혹시 불만이 많았던 거 아닐까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서 교육 관계도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아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네. 앞으로 좀 더 조사가 더 필요한 거죠. 네.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째였거든요. 이 네. 학생이.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25살이란 네. 말이에요. 군대를 아직 안 갔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도 어떤 식이든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한 질책을 받아서 이 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현실적인 본인의 진로 문제나 나이나 군 문제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